매화꽃이 한창 지나가고 목련이 활짝 꽃을 피우는 시기에 김한군 함양군수 예비후보가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2022년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 기관단체 청사에서 했다. 인근 산청군과 거창군, 합천군에는 있는 브리핑룸이 함양에는 없는 관계로 기관단체 청사에서 매번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실력과 경험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문체부 고위공무원, 2010년도에 설치된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 전 기획 홍보국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내세워 함양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10대 공약으로 1번 대전 진주 간 KTX 고속철도 건설 추진, 2번 남부 내륙 최대 물류 유통 중심단지 조성, 3번 남부권 영호남권 통합 거점 국립경찰병원 유치, 4번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을 위한 국제 익사이팅 스포츠 유치, 5번 국내 최초 출산관광 특화 도시 함양을 위한 군립 명품 산후조리원 건립, 함양 전통시장의 확실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5일장 매일매일 축제 개최, 7번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에 앞장설 철령 함양 콘텐츠진흥원 설립, 8번 투자와 마케팅 강화를 통한 함양 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9번 함양 군민 만족도 1위, 9번 함양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함양 고향사랑 기금 설치, 10번 청렴도 1위, 만족도 1위 함양군청을 위한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군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 맞춤형 공약이 또 정해지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일부에서는 함양을 위해 한 일이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중앙고위직 공무원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향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며 실내로 지한제와 오도제 지원, 상림 연밭 공원 조성을 위한 지원 등 많이 있지만 자랑하고 다니진 않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제43대 함양군 군수선거 국민의힘 김한곤 예비후보의 10대 핵심 정책공약 발표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국민소통단 홍보팀장을 역임한 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항로와 1번지 미래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 함양 2030 10만 도시 함양을 향해 국민과 함께 걸어갈 6.1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함양군수 예비후보자인 국민의힘 김한곤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의 정책 공약 발표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한곤 예비후보는 2022년 3월 20일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함양을 위하신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김한곤 함양군수 예비후보자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곤 후보님은 함양중학교, 함양종합고등학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 정책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전 청와대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2022 월드컵 유치위원회 기획홍보국장, 성결대학교 교수, 국제문화교류진흥원 강사,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 사무총장 등 정부 주요 기관과 민간 분야의 중요한 보직을 두루두루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근정 포장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당 활동 사항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문화예술지원본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부산, 울산, 경남 지부장을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현직에 있으면서 늘 우리 함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오신 분으로서 함양 발전에 모든 역량을 갖춘 분입니다. 그리고 함양 어부가운동본부, 함양 미래발전연구 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우리 국민들과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그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간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앞으로 고향 함양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자 제43대 함양군수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으며 2022년 3월 29일 금일 10대 핵심 공약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공약 발표에 앞서 김한곤 예비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예비후보 김한곤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재외 향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접목한 문화예술,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컴퓨터가 알아서 농사짓는 스마트팜 시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환경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정치를 오래전부터 해온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불과 8개월 정치에 입문한 이분이 기존의 장정한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동안 식상함을 버리고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언제까지 간부 공무원들 모두 동원하여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진정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함양 미래발전 핵법은 주민과의 대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핵법은 바로 우리 유능한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결국에는 예산과 돈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함양은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내고 하는 것입니까?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재정자립도와 청년도가 전국 꼴찌 수준으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청년도 꼴찌 수준으로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경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가정도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함양도 변화해야 합니다. 남들 한다고 따라만 가는 함양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앞장서가는 함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고 희망 있는 함량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량의 미래를 멀리 보고 새로운 함량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일 함량 군수 출마 선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함량은 이제 산을 개발하고 멀쩡한 도로나 보도버럭을 교체하는 그런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문화와 관광, 스포츠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도와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인구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바꿔야 합니다. 수고성 인상, 축제 같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공직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저 김학년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가 있는 2030 10만 도시 함량,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함량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 진주간 KTX 철도를 제1순위로 유치하도록 하고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가장 함량다운 문화의 원천을 발굴하고 선배의 가장 이미지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스포츠, 관광, 문화관광 특산품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청년과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군소실을 1승으로 올리고 과감한 이인 정결 규정을 시행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중요한 이슈나 정책 현안들을 사전에 의견 수렴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으로 온전히 함량 국민만을 위하여 함량 국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함량군수 예비 후보의 함량 미래발전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량이 바뀝니다. 김학년이 바꾸겠습니다. 김학년이 포피 전략으로 함량을 확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플레이어입니다. 중앙정부, 청와대, 정부 기관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인정대 특을 바탕으로 원칙과 소신 있는 군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겸손과 배려, 솔선수범하는 열정으로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입니다. 인구변화, 생태, 환경변화, 제4차, 5차 산업혁명을 혁명 등 환경변화와 미래 예측 시스템을 통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심입니다. 프라이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함량 불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선비 보장으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김학년은 약속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함량, 살기 좋은 함량, 미래를 선도하는 함량, 머물고 싶은 함량, 살고 싶은 함량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진주간 KTX 고속철도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량에서 서울까지 90분대 소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 경남의 중심은 정말로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인프라가 없습니다. 작년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16조 6천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다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의경 메가시티를 지금 한참 정부에서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경 메가시티 그 예산도 다 어디에 추진되어 있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TF까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대전과 진주 간에 KTX 철도를 놓아달라고 하는 그 명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서구경남의 선거 공약으로 제가 계속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 제가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이 대전에서 진주 간 고속철도는 충분하게 명분이 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부 내륙 최대 물류 유통중심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함양은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또 88 고속도로, 또 함양에서 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통 8달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경남 함양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저희도 2030의 10만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영원함을 아우를 수 있는 최대 물류 유통 중심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남북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유치입니다. 지금 경찰병원은 아산, 중부권 하나, 그 다음에 남북권 하나, 이 지역 경찰병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부권은 이 천안, 아산 지역에 이 유치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북권은 아직 여기에서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제가 제일 먼저 접하고 우리 함양이야말로 이 남북권의 거점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는데 최고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야말로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국립경찰병원을 유치하는데 앞장서면 아마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양의 영원한 중심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여기에 부서지는 여러 가지 또 공공의료가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 거점 병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외 지역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지역의 조기 환자 유치라든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 임기 중에 국립경찰병원, 남부경찰병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요. 또 우리 함양은 특히 기후가 온화하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아주 따뜻한 그런 고장이고 그래서 스포츠가 아주 강점입니다. 제가 또 이 사무실 근처에서 보면은 우리가 함양 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동계 훈련을 오는 그런 어떤 많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단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익사이팅 스포츠 유치를 해서 특수 스포츠를 우리 함양에 유치를 해서 국제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하고 이와 같은 스포츠 관광 단지로서의 함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200만 스포츠 관광객을 유입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스포츠 산업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또 모든 사람들 스포츠인들이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스포츠와 관련된 유스 호텔이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이 잠자리가 부족하다. 다 인근의 진주나 산청이나 또 남원이나 심지어는 이런 곳으로 다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함양이야말로 유스 호텔을 건립해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와서 머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양을 스포츠의 어떤 메카로 만들겠다. 이게 제 네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출산관광 특화도시 함양 국민 명품
명품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건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럽에 있는 아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건강을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의료건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즉 산후조리원을 아주 명품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건립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출산 임신이나 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임신부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머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함양에 와서 아주 명품의 그런 어떤 관광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출산을 하고 또 건강을 챙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아주 인류의 어떤 최고의 호텔 못지않는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돈 있고 또 아주 돈이 있고 또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부자들,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와서 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양의 산후조리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역 출산 장려의 지역민을 우대하겠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 함양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무료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근 지역에 함양뿐만 아니라 거창이나 산청이나 또 이 경남 지역에 사는 분들은 또 다른 차등 어떤 우대를 해서 우리 함양에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음은 6번째 공약으로 우리 함양에는 시장이 함양업이나 시장이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일장을 매일매일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 차량을 이렇게 축제 차량을 도입해가지고 매일매일 시장이 축제가 되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즐겁고 흥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5일장을 활성화시키고 아주 국내에서도 아주 드문 그런 어떤 5일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와 같은 그런 5일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 주차장이 유료화함으로써 굉장히 이용에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인원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함양에는 정말로 이게 왜 주차요금을 받는지 모르겠다. 정말 주차요금 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이제 주차요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완전 개방이 아닙니다. 이제 개편하는 그런 뜻이고 어떤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장기 주차나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편을 하도록 주차장 시설 개편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는 또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 이런 건설이나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정책보다는 이제는 꿈과 상상력이 있고 젊은 학생들이나 또 젊은 작가들이 콘텐츠, 정말에서 상상력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2차, 3차 우리 산업에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제가 또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부원장으로서 5년 동안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도 철령 이 명칭이야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칭으로 철령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와 상상력을 가지고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거나 또 영화를 만들거나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함량이 정말로 이 과거의 어떤 농사라든가 이런 그 어떤 산업보다도 좀 새로운 어떤 신개념의 어떤 산업을 이렇게 함량에 도입해서 그런 한 분위기를 이게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 콘텐츠 진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량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먹고 자고 놀고 또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늘상 또 뭐 사가야 되는데 기념품을 산다든가 하는데 함량 상림 같은 데 가보셨지만 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획기적으로 그런 어떤 단지를 조성하거나 거리를 조성하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함량의 콘텐츠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그 주도형 참여형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관이 주도하는 그런 콘텐츠나 그런 어떤 기관보다는 정말로 여기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가는 그런 산업이야말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참여 주도형의 그런 콘텐츠 진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로 약 한 300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즐거운 도시 함량으로 만드는 게 제 그 소망입니다. 예. 다음요. 다음은 이제 또 함량에 여러 가지 특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양파라든가 또 뭐 꽃감이라든가 또 사과라든가 또 우리 산삼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그 아주 명품 그 농특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동안에 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보여주기식 일회성 그런 어떤 행사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어떤 우리 함량의 특산품 하면은 그냥 함량하면 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산품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겠다. 그리고 이 브랜드화해서 국내뿐만 아닙니다. 제가 해외에 수없이 많이 마켓을 참여해 왔지만 정말로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해외 마켓을 가서 애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량 농업을 명품 브랜드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시로 이거 초청해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량 농업 발전을 위해서 400억을 투자하도록 한다. 이런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연간 약 한 100억 해서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약 400억을 브랜드 하는 데만 약 한 100억씩 이렇게 연간 400억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농업인 컨퍼런스라든가 또 기농기촌인들의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 박람회 이런 것들을 자주 열어가지고 서로 의견도 주고 또 어떤 개선점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업인 컨퍼런스라든가 또 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어떤 뭐 이제 학자라든가 또 연구 또 뭐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해서 우리 함량이 아주 그 특산품뿐만 아니라 함량이 이미지가 아주 새롭게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특산품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차별화된 시설 또 이 상표 등록 디자인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함량 특산품, 농특산품, 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은 이제 고향사랑 기금 설치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10월 19일 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현지인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고향인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해서 그런 것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함양은 조금 전에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8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 현재까지도 전국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도 1위, 만족도 1위, 함양 군정을 위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1층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고 국민소통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통관이라 하면 군수직속의 정책연구라든가 개발, 평가단을 구성해서 군수직속의 자문위원, 또 군정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즉 중앙정부 시스템으로 행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또 잘된 거는 잘된 대로 또 잘못된 거는 또 시정조치해서 우리 함양의 하루하루가 이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국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또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그런 어떤 함양 공무원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제 목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함양은 소멸도시 제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인구 소멸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2003년도에 세계 소멸국가 1호입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03년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 말은 인구가 없어진다는 말씀이고 또 2003년에 없어지는데 21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반으로 지금의 현재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함양신문에도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인구 소멸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또 국가의 어떤 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 소멸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함양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 함양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도시 함양을 그냥 공허한 그런 어떤 공약이 아닙니다. 즉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함양이 옛 명성을 되찾아서 10만 도시 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초석을 놓겠다. 그런 자세로 제가 오늘 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과 국민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지난 출마의견 하실 때 청소년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공약집에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이건 공약에는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크게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함축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 속에는 다 이미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는 사실은 제 공약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게 수없이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다 공개할 수가 없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30 청소년들이 정말 뛰어놀 것이 없고 꿈을 펼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기 와서 한 몇 개월 동안에 이제 어머니들, 많은 어머니들과 또 대화도 하고 또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뛰어놀 곳이 없고 마음껏 활동할 곳이 없다. 심지어는 뭐 어디 가서 운동하나 할 곳이 없다. 다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저는 그 2030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까 콘텐츠 진흥원이 그냥 단순한 콘텐츠 진흥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어떤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기서 노래도 되고 뭐 이 상상력을 펼 수 있는 뭐 이게 독서실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학생들이 운동에서부터 하나의 토탈로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되겠다. 복합적으로 제가 한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는 그 아주 골고루 이렇게 다 들어서 있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함양에는 이제 스포츠가 지금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 매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 드린 거는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했지만 순차적으로 기자 간담회 형식이 됐든 아니면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2차, 3차 이렇게 그 공약을 그 이제 최고 공약을 이렇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정책보다는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저 대전 진주간 KTX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신다고 1번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함양이나 이쪽 지역으로 이 철도가 필요로 한지 뭐 사전에 뭐 조사한 게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도 제가 그 오래전부터 제가 또 함양에 있는 어떤 그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사령 그 군수님 계실 때 그 대전에서 그 고제 통영까지 가는 그 철도를 우리가 유치하자고 많은 노력을 했고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김천에서 진주까지 가는 그 도로로 이렇게 이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김천에서 진주까지 가는 그 도로, 그 철도를 쉽게 말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나서도 누구도 우리 함양을 지나가는 그 철도를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계속 2016년도부터 언론에서 기고도 하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 함양 사람들 내지는 또 이 인근의 그 대전에서 진주를 거쳐가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인근 주민들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군수가 됐든 누구든지 거기 가는 거는 가는 거라도 또 다른 이 철도를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슈화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씨를 제가 짚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그 공교롭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우리 한참 이제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우리 김태호 의원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문서를 만들어서 김태호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지어드리면서 이걸 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서 노력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불과 한 일주일 있다가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서부 경남의 중남부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중남부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중남부선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제 이런 불씨를 살려서 특히 또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책의 어떤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게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그런 어떤 이슈화를 시키면 저는 충분하게 이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KTX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야 이게 다 같이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전에서 우리 함양을 거쳐서 삼청 진주까지 가는 군수는 군수, 또 뭐 정치인은 정치인, 또 각 기관 협단체들 이런 분들 다 합심해가지고 그런 어떤 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군수가 된다면
그 1차적으로 그런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축하고 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또 혹시 그 아까 앞에 그 기자분이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함량이 그 인구 소멸이 참 그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에 우리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인구 소멸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함량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출산을 해야 인구가 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 한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뭐 세세한 그런 어떤 이제 내용까지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소멸을 하면 그래도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 어성이 일본의 신문에도 나고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경북 어성이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어떤 군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정기 박사를 제가 이번 제가 토론회도 모시려고 했는데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성공 사례담을 좀 듣고 우리도 함량이 좀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문도 구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인구 소멸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인구 소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 주택 문제에서부터 모든 게 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어떤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제1순위가 인구정책 문제다. 그런데 인구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주택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임금도 풀어줘야 되고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량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발맞춰서 아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함량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 전제 조건은 저는 KTX를 빨리 10년 이내에 유치하는 게 가장 선결이다.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거의 이게 유치가 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또 뭐 건강이나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유치하기가 참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완전히 그냥 교통의 어떤 요충지가 되다 보면 근데 이제 철도만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1순위로 이게 KTX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건 가지고는 육로 철도 아닌 고속도로라는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함량까지 적어도 한 3시간 내지 4시간 오는데 과연 누가 이게 함량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컨텐츠 진흥원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유명한 작가들이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이런 분들도 천안 이남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정도인데 함량은 하물며 어찌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함량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KTX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므로 해서 대기업이 됐든 뭐 이게 또 유통단지가 됐든 뭐 뭐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모든 어떤 중점을 제1순위로 둘 것입니다. 앞으로. 예. 정책 외의 얘기인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부처단지장 관련해서 경선 노력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끝까지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 경선구도. 예, 저는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의 소속으로서, 예,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혹시 안 계신가요? 여기 콘텐츠 진흥원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함양 같은 경우에는 네. 문화 단체들도 많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제 그 실력을 인정받고 하는데도 예. 함양 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이겠습니까? 네. 컨텐츠 하면 제가 전문가고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 9월 30일 날 임창호 군수 계실 때 제가 2건을 3천만 원짜리 예산 2건을 제가 그 비서실을 통해서 군수 비서실에 내가 2건을 줬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내가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 돈을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창작 교실, 아카데미 교실을 2가지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에 각각 3천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래 그걸 비서실에 줬어요. 그 해가지고 빨리 신청 말아요. 그 군수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열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직접 전화했습니다. 군수님 그런 보고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알아보고 전화 주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군수가 콘텐츠를 뭘 알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그때 그 3천만 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내노라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홍콩에서까지 사이버를 하니까 컴퓨터를 하니까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창작교실도 하고 아카데미를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연락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또 뭐 여담인데 서춘수 군수께서 이제 작년 재작 2019년도 한참 엑스포가 홍보가 한참일 때 우리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엑스포를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제가 국제 관광 전시에 제가 그 이제 조직위원이었습니다. 조직위원이고 위원장은 최재성 사성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양 그 엑스포를 알릴 수 있을까? 저도 좀 일조를 할 수 있을까? 군수님께 전화해가지고 부스를 하나 함양에 마련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부스를 하나 그럼 얼마 들어가느냐 3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 해서 저기 킨텍스에서 함양에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막식이 됐는데 언론인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언론인들 다 언론사가 다 왔어요. 또 언론사 대표들 다 와가지고 부스를 돌아가는데 함양에 막상 저는 이제 함양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함양 이런 내년에 엑스포가 열리니까 우리 함양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부스만 열어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에 갔나 배신을 또 가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마라. 300만 원 돈을 들였으면 돈을 들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 열어두는 겁니다. 함양에 이런 어떤 지도자가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4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4년 전에 오히려 이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콘텐츠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지도자들 밑에서 함양에 우리 청년들을 우리 또 아이들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책은 정책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고요. 제가 부모님을 잘은 모르지만 나와서 이제 쭉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함양에 있다가 외부에서 서울에서 한 20몇 년 살다가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보면서 이제 처음에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동안동 서함양. 사실 함양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저도 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히려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정도로 어떤 자긍심에 대한 마음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군수님들이 이렇게 당선됐다가 징역 가고 감옥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냥 군수니까 그냥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가 지난번에 제가 상림의 토요장터 할 때 제가 처음에 제 책임을 맡고 했었는데 임창호 군수 오셨을 때 군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 분들이 이제 진역하고 하면서 그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했을 때 그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마이너리티 했던 일은 좀 패배감이나 함양에서 났지만 또 아니면 함양에 살고 있지만 함양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군수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한곤 후보님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정책이나 이런 모습 보면서 식상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내가 군수해야 된다. 내가 군의원 해야 된다. 도의원 해야 된다. 참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 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만족할 겁니까? 그런 질문하고 뭐 연관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군수가 몇 분 안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 말을 한마디 하면은 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1000명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한곤 후보께서 잘 힘내셔가지고 또 저도 뭐 어떤 분인지 또 더 알아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힘내주셔가지고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적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군수들이 막 감옥 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이 이렇게 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아이덴티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당내에서도 그렇고 자한동 우함량이라고 한 그런 이제 말씀들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한동 우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비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우리 선비들은 정말 어떤 대쪽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임금께도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의 어떤 올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목숨까지 잃은 분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함양의 어떤 선비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이게 우리가 선비다 이게 늘상 자긍심을 가지자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양군이 4차례에 걸쳐서 안전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또 3번은 그냥 중간에 낙마를 할 정도로 군수가 이렇게 낙마를 할 정도로 아주 우리 함양의 불명예를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끄러운 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한 번만 한다고 했던 분이 지금도 또 그 약속을 깨뜨리고 또 다시 또 준비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년 동안 언제까지 엑스포 평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코로나 평행하면 되겠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늘상 선비 이렇게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한들 이제 우리 함양도 이제 좀 깨야 됩니다. 똑바로 이렇게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행동도 그리고 국민들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맨주먹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돈으로 나왔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그 벽을 깨기가 정말 바위와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양은 그런 선비의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갖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함양 국민들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함보다는 멀리 보는 우리 아들, 손자, 또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관행을 깨뜨리고 정말 앞으로 똑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간인이 해도 됩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 진주시청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김한근 후보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면서 또 고향에 들리는 소문도 묻고자 합니다. 내가 진주시청에 근무할 때 그 당시가 2003년도에 후보님께서는 그 문화관광부에 계시면서 열악한 진주 그 경제를 난강 유등 축제를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주무시하면서까지 유등 축제, 난강 유등 축제를 문화관광 축제로서 정말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어제가는 진주 시민 그 경제를 난강 유등 축제로 인해서 정말 뭐 한국의 축제를 떠나서 이제 국제 축제로 지금 다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정말 이 자리에 비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나와서 고향에 오니까 간간히 중앙정부에 계시면서 우리 뭐 함량을 위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소리 들리는데 정말로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가히 자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역대 그 시장들께서도 참 그 당시에 참 잘한 일이다. 어떤 분들은 김한근 그 후보 씨를 진주 시민의 하나의 그 시민의 그 추대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중앙에서 정말로 자기가 내려와서 주무식 가면서 이런 축제에 대한 기원을 해주시는데 함량에 대해서 그런 소리 했을 때 조금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시면서 함량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왕에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과거에 이제 그 진주의 유동 축제가 이제 과거에는 대천예술제 속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유동 축제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최고도 축제를 이렇게 성장 발전했습니다. 우리 그 방금 질의하신 분 말씀대로 처음에 이제 그 진주의 난강 유동 축제 처음에 심사를 가서 과연 이게 축제로서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모든 조건을 축제로서의 어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축제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제가 시장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들께서는 뭐 이게 타 어떤 시나 이런 데서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했을 때 절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축제가 있어야 돼. 동일한 축제가 두 개, 세 개 되면 서로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함양에서 여기 와서 뭐 저도 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네가 중앙부처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청와대까지 있었는데 과연 함양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 일은 뭐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그 상인이 예전에는 그 상인 숲만 있었고 그 연밭 거기가 다 옛날에는 나랏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용도를 변경을 해야만 되는데 그 용도 변경하는데 제가 문화관광부에서 모든 어떤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심사하는데 제가 마코에서 일조를 했고 또 상림 그 입구에 우리 그 강남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안내소 지금 화장실에 있는 그 건물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예산 5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그 안내소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리산 제1관문 올라가는 그 도로를 천사령 당시 군수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군의원을 하고 있는 임채숙 그때 당시 과장 문화과장 관광과장인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예산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의 그 이제 제1관문이 됐고요. 그 외에도 심지어는 제가 그 상림의 그 고사목 제거하는 그런 예산까지도 제가 당시에 있을 때는 밀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도 그것도 관련 법을 다 이게 이 변경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가 조성을 했고 또 뭐 벽성사 같은데 또 템플스테이라든가 우리 사찰 이런 데로 제가 어머나 양으로 많은 어떤 이제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제가
뭐 많은 관여를 했지만 제가 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과거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함양에 500그 노인 그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청와대를 그 갈라간 적이 있는데 신문에는 그 총리실에는 누군가가 안내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왜 네가 했나 내가 했나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직접 안내라고 제가 직접 청와대에 있으면서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도 그 어떤 과실은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또 우리가 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말과 행동을 가급적이면 말과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말을 먼저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6일 제8회 지방동시선거 국민의힘 함양군수 김한곤 예비후보자의 공약 발표 및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